네, 이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지원 동기 질문인데 해당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법이 있을까요?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게 될 텐데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답변과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이 자연스러워야지 실제로 진심으로 지원 동기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상대방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평소에 내가 어떤 직무에 몸담고 있었고 또 앞으로 몸담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채용 근고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콘텐츠도 찾아보고 기사도 보게 되었다. 그때 이 회사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회사에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어떤 프로덕트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됐고 점차 이 회사의 비전에 공감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 공감하는 만큼 또 입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만큼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고 나는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걸 이제 성과로 만들어내서 이 회사에 이런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라인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무슨 일을 가장 잘하냐는 질문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잘하냐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땐 보통 이제 특장점, 직무상 강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그때는 성과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과는 이제 숫자로 몇 프로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설명을 조리 있게 잘 해야겠죠. 일단은 이야기하실 때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결론에 있어서 이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달성 가능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회사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런 걸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었으나 결국은 극복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성과 측면에서의 어필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과제를 할당해줘서 하게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제가 할당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 의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결했는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환경적인 어떤 통제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된 상황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입사할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성과를 내서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해주시고 이 면접자분이 이 일에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려는 의지도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설명이 잘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내 성격에 대한 질문도 나오죠. 이러한 질문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성격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 보이는 거는 반대급부의 장점이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성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업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을 냉철하고 차분하고 하면서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외향적이다. 그러면 나는 외향적인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동료들과 아니면 타 부서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빈번하게 잘 해내고 그렇다 보니 업무 속도를 빠르게 진척시켜 왔다 하는 그런 걸 에피소드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에 있어서는
특정 에피소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억을 되짚어서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 못할 고민할 거리가 있으면 나를 많이 찾는다. 나한테는 이게 일상적인 거라서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 몇몇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너는 신중하고 입이 무거워서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편하다.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장점은 뭐 일에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내 캐릭터를 살려서 상대방의 입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헤아려주고 그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역할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모든 답변이 이 사람이 입사 후에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겠구나 하는 식으로 연상이 되도록 이야기를 끝맺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에는 커리어 목표를 묻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표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가령 1년, 3년, 5년, 10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뭐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냐,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 다양하게 하거든요. 아니면 전체를 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텐데 이때는 회사니까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책, 포지션이라던가 업무 범위,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건데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해드린 직무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프로필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배들의 이력을 볼 수 있으시다고 하면은 본인이 담고 있는 직무로 미리 경력을 시작한 분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구나 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몇 개를 이제 모으셔서 여기에서 나는 1년 후에는 이런 역할, 그리고 뭐 3년, 5년, 10년, 아니면 뭐 20년 후에는 뭐 C레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맡고 있는 책임이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포지션명이라던가 업무 범위를 설명하면 가장 좋으실 겁니다. 여기서 피해야 하셔야 되는 답변은 면접관이 개인적인 어떤 소망에 대해서 묻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지 금전적인 목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프리랜서로 뭔가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 워라밸을 맞추고 싶다?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답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고 그 보상으로 왜 그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그걸 회사에 기여를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나중에 그 결과물로 어떤 걸 할 것이다 하는 맥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맥락이 빠진 채 단지 금전적인 거나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커리어 목표나 나중에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맥락 파악을 잘 못하는 엉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면접의 마지막에는 면접관들이 질문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접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있어가지고 면접관이 이런 질문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면접관이 생각했을 때 좀 비호감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환영받는 질문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열망에 구체적으로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줄 사람이 기대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 가장 환영하기는 하고요. 비호감 질문이라고 하면은 면접 자리에서 굳이 지금 단계에서 굳이 싶은 질문들일 텐데요. 주로 사실은 가장 면접자분들이 궁금해할 처우 조건이나 또 회사에서 주는 현금성 복지나
아니면은 야근이 너무 많은지, 업무량은 너무 많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최종 합격 단계에서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면접을 안 봐도 되는 단계에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면접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로 평가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면접관이 합격을 시켜줘야지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접자 입장에서는 아직 합격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면접관한테 입사가 준비된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단계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왜 면접 과정에서 하지? 혹은 일이 너무 많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일에 대한 욕심보다는 본인 개인 사생활을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걸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던가 단지 동기부여가 금전적인 거 말고는 없나? 업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건가?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회사가 워라밸을 잘 챙길 수 있는 근무 여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면접관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보수적이라는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자가 조금이라도 어떤 걱정되는 모습이나 질문을 보이게 되면은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워라밸이 챙겨지긴 할 텐데 그게 이 회사에 지원하는 1순위였나 하는 생각에 의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질문조차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면접자의 실제 모습과 가치관보다 더 과대 해석할 경향이 높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그러니까 채용 전체의 그 과정은 지원자의 특장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좀 극단적인 단점이라던가 걱정이 야기되는 모습이 비춰지면 배제하려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피라님께서는 PM이나 인사 담당자, 마케터가 유독 면접에서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PM이나 인사 담당자, 마케터가 면접에서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직무를 골라서 제가 면접에서 합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직무는 자격증이라는 게 이 직무의 노련함이라던가 어떤 연륜을 보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으로 쌓아야 되는 게 필수적인 직무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경험으로 쌓아야 되는 직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디테일하고 성과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입사 지원을 최초로 하는 이제 신입 경우에는 보통 인사 담당자나 마케터나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지원할 때 허들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자 수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직무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략적인 날카로운 경험치에서 오는 이런 어필이 많이 필요한 직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니어 분들은 심지어 신입 채용이 된 경우라도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턴십이나 아니면 이 직무와 무관하지만 직장 생활을 몇 년 해본 중고 진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 보여도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가 많아 보이는 이 직무들이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이면은 고도의 요구하는 자질과 요건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다각도로 요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대략적인 설명으로는 면접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던져주고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이걸 어떻게 너는 해결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경험이 없이 그냥 이제 이론적인 걸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산이라던가 조직의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안고 가야 되는 직무이다 보니까 질문들이 날카롭고 대비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이라도 매칭이 잘 안 되면은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해도 퍼포먼스가 잘 안 날 거라고 면접관은 이미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가치관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그 캐릭터라던가 포트폴리오라던가 그 주관 가치관이 생긴 만큼 어필이 되면서도 또 이게 잘 맞지 않으면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나 뭐 인사 담당자, 마케터는 면접에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기랑 잘 맞는 프로덕트나 조직을 잘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사실은 면접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공수가 필요한 직무라는 생각이 듭니다.